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dot plot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stem plot, 그리고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모양을 갖는지 실제로 글로 표현을 해야 돼요. 먼저 이런 테이블이 주어지면은 이 테이블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어떠한 형태를 이 데이터셋이 갖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이다. 그러면은 0이 몇 번 반복이 되는가? 한 번 반복이 됐네. 그리고 여기는 1. 여기가 2니까 1. 1은 몇 번 반복이 됐을까? 그럼 그냥 세보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8번. 8번이니까 동그라미 8개를 이렇게 쌓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한 숫자가 몇 번 반복이 됐는지를 이렇게 펼쳐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런 많고 이도 조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여기는 작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아주 작아지고 없어지네. 그래서 이러한 쉐입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dot plo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y에 해당되는 것은 frequency죠. 1이 몇 번 반복이 됐다, 2가 몇 번 반복이 됐다. 뭐 아주 단순한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dot plot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어떠한 형태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글로 써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AP 테스트에서. 그러면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symmetric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양쪽으로 대칭이냐 아니냐 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대칭이 아니고 한쪽으로 쏠렸다. 한쪽으로 쏠렸으면은 이것이 어느 쪽으로 쏠렸느냐, 어느 쪽으로 스큐가 됐느냐 하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symmetry와 skewness가 반드시 여러분들 답 속에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symmetry는 비교적 쉬운 편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게 완벽하게 symmetry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roughly symmetric. 첫 번째는 roughly symmetric한 이견자풀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은 이거는 symmetric이 아니죠. 꼬리가 이쪽에서는 길고, 이거는 꼬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symmetric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꼬리가 왼쪽으로 갔다, 꼬리가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skewness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먼저 symmetric이라는 것은 거울처럼 양쪽으로 대칭이 됐을 때, 여기를 딱 봤을 때 양쪽으로 대칭이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symmetric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 완벽한 symmetric이 아닌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symmetric은 굉장히 적으니까 roughly symmetric 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skew to the right 하는 skew to the left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과연 이 skewed가 무슨 뜻이냐 라는 것이 때때로는 대단히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정반대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skew를 stretch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크를 보지 말고 테일을 봐요. 테일을 봐가지고 꼬리가 어느 쪽으로 늘어졌느냐라는 것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보고서 꼬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skew to the left. 그러니까 stretch it to the left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stretch it to the left.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꼬리를 쳐다보면 꼬리가 오른쪽으로 늘어났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skew to the right. 이것은 오른쪽으로 늘어진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skew는 stretch의 의미를 말하고, 꼬리를 항상 쳐다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뭐 바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skew to the right, skew to the left. 그러니까 stretch to the left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그림을 보고서 이쪽 그림은 이제 symmetric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쪽 그림에 대해서는 skew to the left, stretch it to the left. 이쪽은 stretch it to the right, 꼬리가 오른쪽으로 늘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가 skew to the right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만 보면 되니까 절대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엔 stem plot. stem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지에 마치 잎이 달린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stem
and leaf plot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식 명칭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stem plot이라고 불러요. stem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leaf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제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쉽죠. 그래서 먼저 예제를 살펴봅시다. 데이터셋이 주어지고 이것이 테이블로 주어졌을 때 디스트리뷰션을 알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stem plot을 그려서 그 분포의 모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두 자릿수가 있으니까 10의 자리를 먼저 이렇게 쳐다봐요. 이런 10의 자리가 제일 큰 쪽의 숫자가 stem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10의 자리의 숫자를 봤을 때 제일 작은 것은 1이네요. 1이라는 숫자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는 20, 30, 40에서 50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큰 숫자가 되나요? 50 얼마? 51. 그러니까 스템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제일 작은 숫자 1 그리고 그 다음 숫자 2 먼저 스템을 만들면 제일 큰 숫자 1 그 다음 숫자 그래서 50에 해당되는 숫자가 가장 크니까 1부터 5까지 아래쪽으로 적어주고 이것이 스템이 됩니다.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잎을 그려줄 텐데 1로 시작하는 숫자를 쳐다봐요. 1의 1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보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19가 있고 그러니까 1의 자릿수 9를 적어줘요. 그리고 쭉 가서 13이 있네. 그럼 3을 적어줘요. 쭉 3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3을 또 적고 쭉 가서 또 3이 하나 더 있으니까 3을 하나 더 적고 15 이렇게 적어줘요. 그럼 9, 3, 3, 5가 되는 거죠. 이것은 19, 13, 13, 13, 15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10이 반복이 되니까 한 번만 적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9, 3, 3, 5 같은 방식으로 이제 2로 시작하는 숫자를 찾아요. 26 그러니까 여기가 6 그리고 또 26 이런 식으로 해서 2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또 다 적어줍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세보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빈칸을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요거를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올라가는 ascending order로 다시 rearrange를 해줘요. 그러니까 9, 3, 3, 3, 5인데 3, 3, 5, 9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로 다시 재배를 해주면은 거의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30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 따라서 3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도 있죠. 22라고 하는 것이 뭐 22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아무 숫자를 하나 골라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제로 적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49를 적어주고 이것은 실제로 49다. 만약에 이것이 49억이다 라고 하면 여기 49억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물론 영어로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 키까지 완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 스탬 플롯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조금 응용을 해서 back-to-back 스탬 플롯을 만드는데 그냥 이게 두 세트가 주어졌어요. 데이터가 테이블이 두 세트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방향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으니까 한쪽에는 female 적고 또 한쪽에는 male을 적어주면 돼요. 그냥 두 번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작은 숫자를 보면은 4, 5 이러니까 15의 자리가 0이 되죠. 그러므로 스탬을 만들 때 0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수를 보면은 대략 50으로서 끝나네요. 50 얼마가 되니까 5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00 두 번을 반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데이터셋이 굉장히 커지면은 이게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나가니까 뭐 스페이스가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0, 0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앞에 거는 0에서 4까지 적어주고 두 번째 거는 5에서 9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반씩 나눠서 그려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부터 찾아보면은 어디 있나요? female 쪽을 찾아보면 답을 보여주지 말고 female 쪽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찾으면은 0은 없네요. 여기는 없고 그러니까 0은 없고 그 다음에는 1로 시작하는 숫자는 쭉 갔을 때 19, 9가 있고 3이 있고 3이 있고 3이 있고 이렇네요. 5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333, 95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333, 59
5부터 15, 19 이런 뜻입니다. 이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는 뭐 20대, 30대 찾아가지고 다 적어주면 돼요. 메일도 마찬가지. 메일은 이제 오른쪽에다 적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4, 그 다음에 5 되니까 여기 4하고 5하고 그리고 7도 있고 5도 있고 이것을 올라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채워주고 그리고 이 중에서 아무 숫자 하나를 골라서 49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실제 49다. 490만이 아니라 49다 라고 정확하게 적어주면 스템 플랫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back to back 스템 플랫입니다. 예제 문제가 하나 더 있으니까 지금 여기다 정지시켜 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실제로 손으로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내가 보여줄게요. 답만 보고 그냥 옮기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한번 그려보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probability density 펑션인데 거기에 굉장히 근접한 그래프입니다. 히스토그램 대단히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토그램은 뭐냐면은 bar 그래프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 사이의 간격을 없앤 거예요.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바로 예제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쪽에서는 이제 %가 주어지고 여기도 %가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여러 번 쓰고 싶지 않죠. 이거를 모아가지고 한쪽에다가 다 이렇게 dot plot 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frequency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0과 5 사이에서 있는 숫자들을 다 찾아보니까 20. 그 다음에 5에서 10 사이에서는 13개.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옮긴 겁니다. 테이블을 다시 가보면은 0에서 5가 되는 것들을 찾아줘요. 0에서 5, 0에서 5 사이 쭉 찾아가지고 이 숫자를 세보니까 20개더라. 그 다음에 5에서 10 사이에는 13이더라. 그러면은 이 테이블을 오른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0에서 5 사이에서는 20이다. 그 다음에는 5에서 10 사이에 있는 숫자는 그 사이에는 13개가 있더라. 이렇게. 나머지도 저 테이블을 보고서 옮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갭이 없다는 거예요. 따닥따닥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만들 probability density 펑션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y 쪽에는 frequency가 들어왔죠. 몇 번 일어났느냐. 근데 이것을 percentage로 바꿔줄 수도 있죠. 전체에다가 이 각각의 숫자에다가 전체 50을 나눠주면 전부 다 percentage가 되죠. 그래서 percentage로 옮겨주면은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찾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percentage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count가 되는데 이 count를 전부 다 probability, percentage를 바꾸면 그 percentage를 proportion이라고 하고 혹은 probability라고 해요. 그냥 percentage를 다른 말로 부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histogram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